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고국이 어려울 때 재외 국민들이 앞장서서 도왔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을 세계화시키는 데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재외 국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정부나 정치권은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해외 동포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한국의 정치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실시되면서 750만 해외 동포와 200만이 넘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비례대표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투며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9대 총선에 이어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해외 동포 비례대표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해외 동포 정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온 현직 국회의원들조차도 지역구나 비례대표 공천에서 모두 탈락시켜버렸습니다. 이는 해외 동포 정책을 깡그리 무시하자는 결론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간 해외 동포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법안을 만들어 온 의원들을 모두 탈락시켰으니 앞으로 해외 동포 정책을 어떻게 하자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겠지만 이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해외 동포들도 우리 국민이라느니 하는 말은 한마디로 입에 발린 거짓이었던 것이 이번 공천에서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말들이 흘러나옵니다. 재외국민 선거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럴싸한 논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는 지금까지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에서 볼 때 한낱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뭔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당권이나 정권에만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국민이 원하고 해외 동포들이 원하는 공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외 동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 정치권 탓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점을 보이고 있는 것은 투표율이 적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엊그제부터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어제까지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재외국민 선거에 등록한 유권자들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율이 높아야 재외 동포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총선에는 재외 동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는 정치인들도 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재외 동포청 설립을 비롯해서 복수국적 연령 확대, 맞춤형 동포 정책 추진,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 구축 정책, 재외 한국 학교와 한글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 등 36개 정도에 이르는 법안들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